자, 이제 51번서부터 오늘 내용 출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을은 서류를 위조해서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토지 소유자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최초로 일단 토지 소유자가 있었고, 토지 소유자는 원래 갑이었던 거죠, 그죠? 갑. 자, 근데 이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는 위조해서 등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위조한 등기는 무효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지금. 자,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무단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을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을로부터 토지하고 건물을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자,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했고요. 자, 또 시작됐죠. 또 이 바보 같은. 네,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자, 병이요. 을로부터. 자, 건물을 매수했고, 병이 건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병이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병은 대금을 다 지급을 하였는데 토지에 관해서는 등기를 했다 그러죠, 그죠? 자, 토지에 관해서는 등기를 받았다. 자, 보시면은 토지에 관해서는 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어차피 미등기였기 때문에 건물관해 가지고는 건물은 미등기니까 인도만 받아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병이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요 등기도 위조해 가지고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어쨌든 건물주는 어쨌든 을이겠죠, 그죠? 건물주는 을이고 현재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 요런 상태에서 일단 내용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설정이 지금 마탱이 가서 설정 좀만 만지고 손 다 설명할게요. 네. 제가 이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자, 보자. 예. 자, 보겠습니다. 1번 선다부터. 자,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 못하죠. 그죠? 병은 토지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취득을 못하는가? 이 병 같은 경우는 위조 등기를 어차피 넘겨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선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이 병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 현재 이 건물주가 을이고 이 병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등기 매수인 아니겠습니까? 무단 신축된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도요, 이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철거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틀린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은 병 상대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현재 이 등기가 무효 등기고 현재 토지 소유자는 어쨌든 갑이죠.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갑이 이렇게 병한테 말소시켜라. 내가 명의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뜬금없이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말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동일 소유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경우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토지 소유자는 처음부터 갑이었던 것이고
건물주는 을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죠. 자, 5번 선 다 내려갑니다. 병이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이제 10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자, 그럼 건물을 시효 취득을 한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병이 시효로 취득을 하려면은 그래도 이 건물 자체가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토지 소유자 갑에 의해서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52번 문제 이어서 자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52번. 자, 조금 늘리고요. 자, 이렇게 좀 늘리고. 예. 자, 5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갑은 자, A의 기망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기망을 했다는 거죠. 기망. 요 기망이 뭡니까? 사기 친 거죠. 그죠? 자, 기망. 자,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자, 갑이 A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고 소유권 이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자, 갑이 왜 이러죠 또 바보 같은. 자,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을에게 매도. 자,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현재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로부터 요 제3자 A로부터 이렇게 사기당해서 기망을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 제3자 사기 강박 문제지 않습니까? 제3자 사기 강박. 이렇게 제3자 사기가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요 갑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이 과실, 요 경우에 한해서 갑은 비로소 요 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취소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 선다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자, 요거 자체가 을에게 이제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으면은 갑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1번 선단은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 자, A가 만약에 대리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을이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상관없죠. 대리인 A가요 갑에게 기망했다라는 거는 상대방 을이 갑한테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을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갑은 을과 체결했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2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A를 상대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만 된다. 아니죠. 자,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건 어쨌든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꼭 취소를 해야만 된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건물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 체결 당시 선의 무과실이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일단 뭐 기망이 있었든 없었든 현재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은 그 요건 갖춰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망하고요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률행위 안에서 병합됐을 때,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는 선택을 해서 요건 갖춰서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든지 아니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을이 요 건물을 병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자, 기망에 있어서의 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대적 취소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거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공동저당 문제네요. 공동저당 문제.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A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 그리고 Y 부동산 1번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X 부동산에는 B, Y 부동산에는 C, Z 부동산에는 D가 각각 2번 저당권 설정을 받았고 시가대로 매각이 됐고 동시 배당이 된다면은, 자, A, B, C, D가 배당받게 되는 그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타가 발견되네. 오타가, 자, 동시 배상이 아니라 동시 배당이죠, 그죠? 동시 배당, 당으로 수정하세요. 이 바보 같은 오타. 자, 그럼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을 좀 잠깐 그려볼게요. 자,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입니다, 그죠?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 오타 그림 그리지? 오타가. 자, 그림을 조금 옮겨서 그릴게요. 자, 여기다 새로 그려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요, X 부동산,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일단 A가 피담보 채권 1억 8천. 자, 요 A가 피담보 채권 1억 8천.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공동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공동 저당을. 네, 지우개 왜 안 지워지? 이 바보 같은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겠어. 자, A가 1억 8천의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 그리고 Y 부동산, Z 부동산이죠. 자, 그림 다시 그립니다. 자, 공동저당 문제입니다. 공동저당 문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보물이 3개인 거죠. 자, X 부동산이 있고 Y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Z 부동산, 이렇게 3가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A는 1번 공동저당권자라는 거죠. 자, 요 A 같은 경우는 1번 공동저당권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A가 받을 채권액은 1억 8천. 자, 1억 8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X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억 2천짜리고, 자,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8천짜리고, Z 부동산은 4천짜리고, 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제 요 X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후순위 담보권자 B의 피담보 채권은 5천.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후순위 담보권자 C가 있고요. C가 받을 채권액은 4천. 그리고 Z 부동산 같은 경우는 D가 있죠. D. 자, D가 받을 채권액은 3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가대로 매각되고 동시 배당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A가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근데 A는 어쨌든 1억 8천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각의 부동산에서 얼마씩 받아갈 거냐,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부동산이 지금 현재 X 부동산이 1억 2천, Y 부동산이 8천, Z 부동산이 4천이기 때문에 각각을 안분 배당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1순위 요 공동 저당권자가 받을 그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아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요 A가 그렇다면은 X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일단 여러분들 분모에는 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세 부동산의 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억 4천이죠. 2억 4천. 자, 그리고 X 부동산은 1억 2천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곱하기 A가 받을 채권 1억 8천. 요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가 되면은, 요렇게 우리가 약분했을 때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X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 공동저당권자 A의 채권액 1억 8천 중에서 X 부동산에서 가져갈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9천만 원, 요렇게. 그쵸? 자, 그리고 Y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부동산의 합 2억 4천에다가 Y 부동산 가액 8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1억 8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1억 8천에 대해서 1억 8천의 3분의 1은 368이니까 6천만 원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Z 부동산 계산을 때려보면은 합 2억 4천에다가 얘가 차지하는 게 4천이고요. 4천 0.4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1억 8천을 곱하게 되면은 뭡니까? 6이 되는 거죠. 6, 3, 18이죠. 3천이죠. 자, 그러니까 이 A가 받아가는 돈은 X 부동산에서는 이 안 보이네 이거. 자, X 부동산에서는 9천, Y 부동산에서는 6천, 그리고 Z 부동산에서는 3천만 원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X 부동산에서는 여기서 이제 9천 빼가죠. 9천을 빼가니까 여기서 남는 돈은 결국 뭡니까? 3천이 남겠죠. 3천이 남으니까 후순위 담보권자 B가 받아갈 돈은 3천인 거죠. 3천. 그죠? B가 받을 돈은 5천이지만 B가 변제받을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A가 얼마 가져갔습니까? 6천만 원 가져갔죠. 6천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Y 부동산에서 6천만 원을 빼가면 여기서 남는 돈은 이제 2천이라는 거지. 2천. 그럼 이제 C가 받아갈 수 있는 거는 2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Z 부동산 같은 경우는 3천을 받아도 3천. 자, 그러니까 요 3천이 빠지면서 여기에서는 1,000만 원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 D가 받을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B, C, D가 받아가는 거는 3천, 2천, 1,000 요렇게 이제 받아가게 된다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5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돈 다 받아가죠. 1억 8천 다 받아가고, 그리고 B, C, D 같은 경우는 각각 3천, 2천, 1,000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54번 문제. 자, 조금 늘릴게요. 자, 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고, 근데 이제 세금 문제 있으니까 마치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첫째 줄 잘 보시면은 일단 증여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증여를 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증여에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유효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해서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거는 꾸민 거죠. 꾸민 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는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그럼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잘 아시다시피 무효거든요. 무효.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무효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서 유효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을 앞으로 등기 경료된 거 있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경료된 거는 결국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은닉행위 문제입니다. 은닉행위 문제다. 여기서 이제 증여에 합의를 한 게 숨어있는 은닉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효라 그러니까 틀렸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증여는 유효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은 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쵸? 을에게 등기 경료된 거는 유효고 을이 유효하게 부동산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된다. 자, 4번입니다. 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을이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겨받는 병 같은 경우는 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상관없습니다. 병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갑이 병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했고 등기했을 때 병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도 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도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도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병은 어쨌든 유효하게 부동산을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5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대차 문제네요.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했다. 근데 반환하기 전에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자, 이거는 목적물 개축해가지고 목적물을 계량해가지고 목적물 가액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자,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고 약정했죠. 이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뭡니까? 비용 상환 청구 배제 특약이지 않습니까?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임의 규정이죠. 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했다. 자, 일단 토지 임차인이요. 자, 이렇게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면은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들어갔다면 그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임대인 쪽에서 재판상 차임 증액 청구를 행사했는데 이게 상당하다고 인정된 거죠. 임대인 쪽에서 야, 차임을 증액을 하자 이렇게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하다고 인정됐다라는 거죠. 자,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액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효력은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이거는 소제기 시부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소송 제기한 때로부터 해가지고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 틀렸어야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수선 의무. 예, 원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임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차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됐죠. 근데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자, 끝났는데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어떤 게 과연 정당한 점유인 것인가?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겠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너 보증금 반환 안 해? 그럼 나도 방 안 빼 하면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동시행 항변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은 하지 않았고 이득은 없다면은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5번 선다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5문제 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장비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적응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앞으로 계속 하면서 계속 적응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뿅.